어제 제가 수도권 등산을 했습니다. 아, 도덕봉에서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금수봉까지. 그 불고기 많거든요.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조금 알랬는데요. 오늘 3일절입니다. 그래서 밖에 비도 철철이 내리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밀린 일을 좀 할까 하는 차에 페북에서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박종학 교수님, 장모님, 지휘자를 모셨습니다. 박종학 하면 대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휘자로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카이스트에도 근무하셨고 또 시온성 교회에서 지휘자로 지금 섬기시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고 많은 단체에서 교육, 음악 동아리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박종학 교수님 지휘자를 뵈면 그냥 행복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예술인 그대로입니다. 머리부터 또 용안부터 또 말투부터 모두가 다 예술적이십니다. 자, 제가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랑하며 존경하는 윤치영 원장님을 간만에 뵀어요. 봤는데, 요즘에 이제 뭐 트레이드라고 해야 하나,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이제 뭐 보여주는 시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주얼 시대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스피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윤치영 원장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계통에서 교육하시고 함께 봉사해서 제가 참 사랑하면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막 말을 더듬고, 뭐, 하고 나면 왜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럴 때, 요즘에 이제 그 스피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제가 조찬특강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 불발로 끝나서 늘 가슴속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격월로 YSY 교육 포럼이 있는데 정식으로 한번 초대도 할 겸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푹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뵈면 끊임없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존경스럽다,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분, 닮고 싶은 분이 아까 말씀드린 SBS의 김선석 단장하고요. 금난새 지휘자님 보면 노래하면서 노래 속에 삶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강의를 하는데 강의 속에 노래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저는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갑니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시려면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뵈면 온화해 보이시고 평화스러워 보이시고 감사한 마음이 그득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능 가지고 있으면 부지런 떨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거든요. 세 가지를 다 겸비하신 분인데 2016년도에 정년하시고 나셔서 삶이 더 활짝 피신 것 같은데요. 요즘 그렇게들 얘기해요. 제가 2016년 12월 말로 그 세계적인 석각들이 모인 그 이공계 특수대학원 한 카이스트 유명한 데죠.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정년까지 맞춰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럼 우리가 흔히 남자들 중년 정도 되면 정년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제 궁금하고 또 내려는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하는데 꼭 마치 이렇게 그 예비해 놓은 것처럼 딱 정년이 끝나면서 함께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게 일이 뭐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그때마다 근데 다 제가 좋아하고 뭐 잘한다고 해야 하나 관심이 있는 파트여서 저는 뭐 음악을 워낙 좋아했고 또 그런 달란트를 줘서 음악적인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공부도 했고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합창단 한 30년 이상 지휘를 했고 합창단 지휘를 그러면서 이제 뭐 지휘과 학생들도 좀 같이 공부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고 하여튼 음악 속에서 평생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정년 이후에는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강의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그래서 정년 끝나자마자 이제 사단법인 국제문화교류단이라는 데서 네. 어르신들 프로그램 교회가 나라가 운영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엔 또 뭐 이렇게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노인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그냥 국제문화교류단에서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한번 합창을 한번 해볼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어필이 돼서 재미있게 한 3년간 청양에 수업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런 것도 참 재밌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음악 강좌로서 최근에 이제 대전에 한 30년 됐다는 한소리 음악회라는 동호회가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연찮게 거기 가서 이제 요즘에는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음악 강좌를 해요. 네. 그게 이제 도안동의 투프릭스라는 데서 이제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음악 강좌를 하는데 해설 있는 음악회. 네. 아까 뭐 이제 그 지난번 얼마 전에 그 이제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가지고 금난세 씨가 네. 뭐 굉장히 세계적인 주의자죠. 네. 해설 있는 음악회로서 클래식도 서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그게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조금 배웠고 뭐 티칭했고 네. 그래서 이제 한소리 음악회에서 음악 강좌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쭉 한 30년 이상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이제 해설 있는 음악회를 하는데 재밌었어요. 네. 뭐 한 예로 이제 5월마다 토픽이 있죠. 예를 들어서 5월달 같으면 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관해서 이제 뭐 부모님, 선생님, 부부 이런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노래 네. 마지막에는 합창. 6월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가신 그 선배님들을 추모하고 그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차델 려퀴엠 음악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던 했던 사람들이 민족음악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작곡가를 찾아서 그 나라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작곡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이제 그런 음악 강좌를 했었고 예를 들어 10월달 같은 경우는 뭐 10월은 뭐 10월이 멋진 밤 그래서 해설이 있는 음악과 함께 2부에는 또 이제 작은 음악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요즘 봉사하고 있는 더 클라츠라는 동사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는 더 클라츠는 독일식 배우예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클래식도 하고 대중음악도 하고 영화 OST도 하고 요즘에 또 뭐 방송에 미스트롯이 뭐또 아주 네네. 떠가지고 하는데 대중가요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장르를 소화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색스폰, 플룻, 통기타, 펜플룻 그다음에 때로는 첼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단체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또 글라츠라는 데서,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대전 통기타라는 데서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최근에 하여튼 더 바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갑자기 무슨, 호스피스하고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복지사겠죠. 네. 그분들한테 호스피스나 치매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뭐 임상치료, 상담 치료가 있는데, 음악 치료를 할 때 그분들한테 음악 치료하는 음악도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음악을 들으면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또 음악을 속에서 새롭게 활력을 찾고 회복되고 그런 또 복지사들한테 음악 강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또 거기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할 때, 죽고 네. 싶을 때, 네. 답답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음악이 좋을까?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영상으로 그런 프로도 진행했고 요즘에는 이렇게 좀 그냥 감사하게 바삐 움직이고 있네요. 네, 네, 네. 말이 길어졌어요. 정말 바삐 움직이시는군요.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년 이후에 정년하고 나서 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 또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을 쭉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3, 40년 예. 이상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 실은 우리 박종학 지휘자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섬기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필요한 곳이 많네요. 예. 이 시대에 정말 음악 치료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달란트를 참 빛나게 쓰고 계시고 더 예. 바삐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주제가 행복한 삶인데 행복의 비결, 전문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음악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의 네.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네. 정말 뭐 우울할 틈이 없으시겠습니다. 우리 뵈면 저는 머리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저도 흰머리였었는데 염색을 한 지가 한 3년째 되는데요. 저는 이 자연산이 아니고 염색을 한 머리인데 우리 지휘자님은 자연산이시잖아요. 예, 네. 자연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어머니, 부모님한테 받은 거 같고 약간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집 가족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저희 이제는 음악 가족이에요. 음악 가족. 저는 이제 합창단 지휘자고 뭐 성악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제 집사람은 플룻을 해요. 플룻을 해서 이제 교회에서 산당대 봉사도 하고 있고 아들은 바이올린을 했고 전공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더니 뭐 오케스트라 단체에서 같이 봉사도 연주도 하고 제 딸은 이제 전공을 시켰어요. 피아노 해서 이제 교회에서 또 한때는 또 지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음악 가족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일상생활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하게 비치나 봐요. 행복해요 정말 음악 속에서. 요즘에는 이제 손주가 손주가 셋이 있는데 일부러 손주들 오면 우리 이제 손주 앞에서 재롱잔치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손주 앞에서 그런 손주들이랑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음악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행복하다. 음악이라는 매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 모아서 어떤 분 행사가 있는데 사회를 봐달라.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는데 뮤지션들 모셔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짜리 음악회를 해달라.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얼마 전에는 뭐 좀 몇 년 됐는데 미랄 선교 단체라는 데서 장애 아들을 한 200명 모아놓을 테니까 그분들한테 한 음악회를 해달라고 장소는 이제 천성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더 클라즈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도 보강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을 놓고 한 200명 놓고 제가 사회 진행하면서 그럴 때 참 행복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음악만 나오면 와서 막 같이 뛰거든요.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요. 음악.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복주간 또 뭐 장애인들은 지체장애 있는 데들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오다 보면 가고 오다 보면 정말 제가 은혜 받고 전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같이 울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음악이라는 매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아까 청양에 있는데 어르신들 평균 연령 75세, 치매도 있고, 운명자도 있는데, 음악이라는 콘텐츠가 들어가면 그냥 모두가 하나 되고, 그냥 그 유아기처럼. 그런 것들. 이게 음악이, 때로는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나가면서, 음악은 어떤 그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도 하나로 묶어놓는다 그러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매체가 이렇게 참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고 음악과 함께 힐링이 되고 아까 이제 어떤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인데 거기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말씀만 들어봐도 감동이고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계시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묻어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저는 그냥 삶이에요. 삶. 네, 그러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하시는 운동이 있다면? 저는 근데 운동을 참 좋아해요. 누가라더라고 운동하고 예술은 거의 매칭이고 뗄래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음악은 이제 흔히 시간 예술이라고 그래요. 미술은 공간 예술이라고 하고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고 하는데 시간 예술은 타임이거든요. 타임. 박자를 놓치면 안 된다든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를 칠 때 어떤 임팩트점이라든가 골프 치는 어떤 타점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거하고 매칭이 돼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잘해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마인드가 좋아요. 그래서 음악과 예술, 스포츠는 뗄래야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박종학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로 통한다. 결국은 꼭지점에서 통하기 마련이군요. 스포츠, 예술, 문화 모든 게 하나로 통한다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제가 좋아해서 뭐 젊을 때는 뭐 테니스 또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는 태권도를 했고 그다음에 또 배구 선수로도 군대 가서도 막 선수로도 뛰고 뭐 테니스 뭐 그다음에 요즘 배드민턴 뭐 겨울에는 막 스키 타러 다니고 근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있어서 조심하면서 요즘에 이제 걷기 아주 많이 걷기하고 산에 운동하고 우리 뭐 윤채영 원장님도 뭐 운동을 워낙 많이 하시고 뭐 자전거 탈 때 보니까 청년이던데 청년 그래도 운동 좋아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휘자라 그러신지 모르는데요. 이
제초가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네, 지휘자에 관해서 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휘자의 삶, 또 지휘의 어떤 세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휘자는 이렇게 이제 객석에서 볼 때 참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 그 사람도 선택된 사람이에요. 지휘자라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겸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서울에 가서 어떤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갑자기 제가 이제 지휘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합창 단원일 때는 그냥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지휘자가 되고 나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나요. 자기 자신의 성장이겠죠. 네. 여러 가지를 성악도 필요하지만 아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오케스트라가 협연할 때도 있고 국악과 협연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의 특성의 역할들을 알아야 할 거고 국악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댄싱 팀하고 협연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작곡자가 작곡을 한 것을 갖다가 지휘자가 되는 제2의 창조거든요. 네. 제2의 연주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공부를 할 게 좀 너무 많더라고요. 뭐 합창문헌, 막 역사, 문화인류학, 철학, 미술, 회화, 건축 이걸 막 다 공부하겠더라고. 그렇지 않고는 흔히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제가 이제 그러는데 네. 거짓말도 뭔가 이렇게 있어야 거짓말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해야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어느 시점에 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많이 성장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주변에서 뭐 지휘자님, 뭐 교수님,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런 또 포시넷의 역할을 내가 갖춰야겠구나. 장로의 역할, 지휘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들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이 설리고 뭐 설레고 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뭐 성격이나 성품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갖춰야 할 요건들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성장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고 행복이었죠. 네네. 지휘자가 지금 장수하는 직업군에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인.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휘해야 되죠. 우주를 뭐 지휘하듯이 지휘해야 되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의뢰와 같은 박수를 받으니까.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말씀 듣다 보니까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죠. 바로 장수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고 젊게 사는 비결이군요. 네. 지휘자가 같이 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음악이라는 것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계. 네네, 그렇죠.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합창 해석을 잘하고 하더라도 단원들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요즘에는 그냥 아웃이에요. 네네. 요즘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단원들을 잘 관리해야 하고 단원들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게가 단절되면 그냥 요즘엔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플러스가 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많이 성장하지 않나. 말씀 중에 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 YSI 교육포럼이라는 조그만 단체를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끌어가고 있는데 세 가지 지침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지침이 해불양수,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근자열 원자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멀리에서 사람이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업자득입니다.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인데 남 탓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화냈을 때 상대방이 화났다고 화내지 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성찰해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죠. 모두 내 탓이로소이다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많이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지고 또 관리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계를 유지해가는데 어떤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철학이라기보다도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 흔히 말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그 시대가 그러지만 뭐 닳고 닳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얇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래도 살 길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면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그런 쪽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중요할 때. 근데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좀 굳은 일도 하고 사람을 섬기면 그게 다 자기한테 오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뭐 빌고 축복하고 뭐 사랑을 나누다 보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내 이세가 받는다고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게 이제 제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들은 내가 내 자세가 아닌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먼저 하게 되고 이래놓고 하여튼 날 섬긴다는 것처럼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섬겼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렇게 좌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깨달음이 오네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인드가 교수님하고 똑같아요. 먼저 내가 손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더라. 내가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말을 대접해주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얘기를 새삼 생각하기 납니다. 저는 실은요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뮤지션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많이 부러워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제가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저 세상에 태어난다면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늦은 나이지만 노래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하는데 실은 제가 성악도 좀 배워보고요. 악기도 살짝 배웠어요. 피아노도요. 근데 잘 안 돼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노래는 못하는 건 아닌데 박치입니다. 결정적으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아침마당을 출연했었는데 그 아침마당에 출연한 동기가 뭐냐면 연말 되면 지금은 이제 그렇죠. 연말 되면 그 연말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방 가면 노래를 꼭 하게 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상관없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그게 큰 부담이 돼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노래를 잘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연말에 한 뭐 2곡 정도 흔히 말하는 자기 18번 2곡 정도를 딱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가지고 제가 패널로 나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다 보면 물론 지금 박치 말씀하셨는데 음악은 물론 이렇게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인자를 받고 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좋은 유전인자를 받고 잘하고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공부하면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혹시 나한테는 그것이 기회가 안 주어졌다 그러면 추후에 요즘 이렇게 TV 언론 매체를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또 시대에 이제 삶이 그만큼 윤택해지고 우리나라 수도 뭐 국민소득도 뭐 GNP가 높아가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을 즐기는 그런 민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나는 쉼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때에 따라 아까 말한 대로 연주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연주를 부족하지만 누구하고 함께 나누고 뭐 지체장애들한테 아니면 노인들한테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음악이라는 달란트로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하지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 가다 보면 나도 남 앞에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뭐 요즘에는 공부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성악이든 뭐든 그리고 뭐 악기 레슨 같은 거 해서 근데 그건 잠깐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좋아집니다. 뭐 제가 알기로도 윤청 우리 원장님 보면 그 전에 보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연미부가 턱시도 입고 노래하고 그리고 또 스피치를 워낙 또 잘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림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음악적 상품이 충분합니다. 예술 상품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비주얼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 좋고 또 이렇게 스피치하는 그런 게 좋고 거기다가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잘하면 뭐 만점이죠.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되니까 뭐 지금이라도 되지 않았으니까 하시면 제가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어우 감사합니다. 제가 큰 무대에도 서봤습니다.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세종시장님의 출판기점회 때 신양수 그분이 색소폰 하시는 분이죠. 아닙니다. 세종 시장님. 아 시장님. 네네. 아 그래요. 출판기점회 할 때 신양숙이라는 소프라노가 있었습니다. 아 있죠. 아시죠? 네, 같이 올라가서 노래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음역이 바리톤인데요. 같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고요. 한두 번 섰었습니다. 그냥 뭐 단순 무식하게 썼습니다. 무식하니까 쓴 거죠. 그래서 요즘 무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유튜브로 반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반주에 맞춰서 그냥 흥을 거기다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고요. 또 계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박종학 선생님한테 사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요. 지금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하시면서 삶이 행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년 이후에 사람들이 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하고 또 아주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살죠. 네. 잘 사는데 잘 사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저 선배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봉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산업이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발전을 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일만 했지 그 다음 일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일은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도 일을 딱 정년 맞추고 나니까 어이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나 그 자기가 맡고 있는 맨 잡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으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관리는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운동도 해야지만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 노후에 어떠한 일을 할 때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는 것도 막말로 퀄리티가 있게 노래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그걸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내 자신을 관리하는 어떤 프로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 그래서 그것이 스포츠가 됐던 음악이 됐던 했습니다. 저는 이제 끊임없이 잠깐 이제 얘기했는데 음악 공부를 많이 했어요. 끊임없이 했던 시죠. 한 예로 이제 여름에 우리가 보통 직장 나가면 일주일간 휴가를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동해로 가도 어디가 뭐 유럽 뭐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일주일 휴가 동안은 항상 세미나에 공부해 가러 갔어요. 뭐 세미나, 뭐 포럼, 국내도 부족하다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거 누가 시켜서해요? 좋은 직장 다니는데 그래도 음악을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게 앞에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쓴다는 건 제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고 또 관객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자 해서 그냥 그것이 좋아해서 했는데 딱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준비해놓고 나니까 지금 먼저 누가 뭐 부탁해도 지금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음악적인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뮤지션들과 함께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해놓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봉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뭘 잘하고 내가 노후에 뭘 할 수 있는 것은 서서히 준비하자. 우리가 가끔 남자들은 끝난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대전인데 대전 근교권에 내가 몇 병 사가지고 정원주택 시작했다. 그것도 필요해 물론.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집만 줘놓고 가서 달랑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집을 줘놓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 거냐, 어떤 지인들을 모아놓고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 그런 것의 한 일환으로서 네. 어떤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라.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정년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어떤 다시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이후부터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 네. 이제 그것도 늦지는 않는 거지만은 정년 전에 준비해놓으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끊임없이 준비하다 보면 네. 언젠가 또 기회도 오고 그럴 거라고 좀 감히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스피치의 힘 TV 윤치영 박사라는 예. 그 채널 이름이거든요. 스피치에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우리 박중학 교수님께서 앉자마자 전 스피치를 못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중학 지휘자님이 스피치를 못하면 도대체 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주 현란하게 제주 쓰시면서 본인의 소신을 정말 자신감 있게 또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피치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을까 또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근무하면서 네. 뭐 어느 대학에든 이제 그 입시 때가 되면 네. 이제 뭐 가족이나 본인이나 애들이 이제 어떤 뭐 내가 무슨 어떤 S대를 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죠. 그리고 1차 합격을 하면 면접을 보잖아요. 네.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입학 지원 뭐 본부가 그 조직이 좀 수시로 바뀌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부처장 교수님들이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뽑을 거냐. 이 시대가 필요한 글로벌 리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까지는 머리 좋은 사람만 뽑았더니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머리만 좋아가지고 가슴도 없고 인성이 없으니까 실패하더라. 현장에 가서 왕따 당하고 팀워크를 하지 않게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글로벌 리더로 교육할 거냐. 이제 그런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뽑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또 어떤 한 기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서로로 보면은 다 만점이에요. 네. 뭐 거의 토플 만점, 토익 만점, 영어 잘하고. 그런데 이제 그 면접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스피치로 내 자신을 표현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클럽 리더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봉사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언젠가 한번 유엔에서 그 한비아 여사? 네. 한비아 네. 여사가 저희 직장에서 강의를 했는데 현수막에 뭐라고 타이틀을 대표하냐면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라는 타이틀이라고요. 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 제목이 좋아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그 한비아 여사가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포인트는 뭐냐면 카이스트 학생들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누가 뭐라도 인정하는 좋은 지혜를 머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손에는 공부를 하고 한 손에는 봉사를 해라. 나는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어떤 대를 얘기해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뭐 카이스트 나가서 석박사하고 어디 가서 포스터 가고 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예쁜 사람 어디 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당장 너도 나가라. 이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손에는 봉사를 해라. 지금 나가보면 이 세계 지구를 돌아다니보면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지금까지 내가 개인이나 학교나 나라에서 받은 어떤 그런 달란트나 그런 은혜를 이제는 나눠라. 그런 시대가 됐다. 그게 그때 글로벌 리더다. 네네. 그러면서 네. 봉사하는 것들을 많이 네네.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자. 네. 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지금 인천 원장님 운영하고 계시는 스피치. 네. 그래서 이제 뭐를 또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잘하는 사람 차이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말 많이 해도 듣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몇 마디를 하더라도 뼈 있는 말.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지칭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내가 뭔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게 글로벌 리더다. 그런 것들이 세계 대열에 가가지고
어필할 수 있다 하는 걸 내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천 원장님이 하고 있는 그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대에. 그러면서 뭐 말 잘하고만 가르치겠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칠 거라면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윤천 원장님 참 잘하고 계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농론하고 장수하시는 것 같아서 참 성공한 케이스다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감히 해봅니다. 네. 우리 박종학 님의 호칭이 뭐 박사님, 지휘자님, 장로님, 교수님 많은 호칭으로 지금 불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인터뷰하면서 정말 한편에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런 많은 것들을 얻게 했습니다.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봉사, 섬기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요. 또 이렇게 말씀 중에 제가 포인트를 잡아내자면 이걸 쓰세요. 리듬감이 있으세요. 역시 지휘자는 다릅니다. 지적인가요? 네. 아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잖아요. 딱 리듬감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열정적이세요. 네. 확실한 콘텐츠를 가지고 거기에 식견을 겸비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스승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YSY 교육 포럼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6번에 걸쳐서 포럼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행사가 다 취소됐는데 4월 달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4월 세 번째 주 금요일 그래야 되겠죠. 6시 30분 계룡 스파텔 무궁화홀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신년교례도 못하고 2월 달에 그냥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년 음악회가 아니라 신년교례 겸 신춘맞이 YSY 교육 포럼이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연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신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 노래까지 겸비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시간은 근데 많이 못 드려요. 왜냐하면 식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말만 들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 자리에 이제 막 참석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저 아까 말한 대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좀 잘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만 또 감사한데 거기에 제가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라는 건 조금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고 꼭 원장님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관계하고 할 테니까 윤청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가서 뭐 제가 이제 뭐 잠깐 제 얘기를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또 YSY 교육 포럼에 있는 우리 원우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겠지만 생생하게 원우들 앞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참석 인원은 50명에서 한 60여 명 많이 오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36년간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많은 뭐 교수 그거는 좀 아까 말한 대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원장님, 총장님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저래서 저분은 세계적인 리더구나. 특히 한 예를 들자 그 MIT에서 손한배 총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을 제가 옆에서 한 6년간을 보면서 저래서 저분이 저런 모습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카이스트 총장까지 하고 MIT에 가서 그런 교수를 하고 있었겠구나. 제가 그런 분들, 그런 시스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큰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카이스트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카이스트 얘기를 잠깐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잠깐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시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녹아있다는 말씀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계시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또 젊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지휘자인데 지금 굉장히 젊게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은 분, 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SY 교육 포럼 4월 세 번째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계룡 스파텔 무궁화홀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반 승낙해 주셨으니까 아마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 제가 쓴 42번째 책인데요. 졸작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사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표현인데 참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많죠. 상대방을 공감하지 않으면 어린. 이렇게 제가 사인을 하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공감 시대 참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서로 공감이 되지 않으면 필요할 수 없죠. 종학. 자. 교수님으로 칭하죠.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제가 많이 했나 보다. 아닙니다. 너무 유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의 자를 쓴 이유가 우리 교수님 가슴에는 사랑이 넘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심어주고 계심에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4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저희 원어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 전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길게 쓰긴 처음입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1일 날짜가 너무 좋네. 윤치영 배. 사랑 애자를 쓴 이유는 이 사랑 애자 속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마음을 전하는 게 사랑이다. 박종학 교수님, 교수님 가슴에는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심어주고 계심에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4월 세 번째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계룡 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저희 원우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동을 전해 주시옵소서. 2021년 3월 1일 윤치영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손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덕담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오늘이 3.1절이네요. 3.1절.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없죠.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부부와 함께 식탁에서 아침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줬던 모든 그런 선배님들, 민족 역사 이런 분들을 기념하는 3.1절인데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나라를 또 사랑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이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 이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할 그런 어떤 책임도 있고 그래서 기성세대가 그런 날인 것 같아서 의미 있는 날에 제가 살아가며 존경하는 윤채원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이런 책도 선물 받게 되고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위해서 더욱더 나라 상한하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물러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신 일에 항상 섬김,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박종학
교수님처럼, 지휘자님처럼, 장로님처럼 행복이 넘치실 것이고 젊게 사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4월 세 번째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